안녕하십니까. 진짜오 베트남 TV 뉴스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 반가워하실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재외동포 사회에 오랜 수건 법안인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제적 186명의 의원 중 17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는 본 법안 개정안의 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재외 국민의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외 동포들은 한국 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 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정부도 국회도 2007년 재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국민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여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교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국회 회기 당시 방청하신 10명의 한국 학교 이사장님 중 한 분을 모시고 재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10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의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그 본회의에 참석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감회를 좀 느끼시는지요? 재외국민들의 권리를 이번에 성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쪽에는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재한국학교나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재한국학교 학생들은 사실 어려운 형편에도 학비를 연간 4,5천 불씩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이 법안이 생각합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사실 10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제 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라는 게 약 10년 전에 결성이 돼가지고 국회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단체이고. 그런데 10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하려고 노력을 한 이유는 전에는 사실 2007년도에 재한국학교 법안이 있었어요. 관리 법안이죠. 각 나라별로 재한국학교를 설립을 32개국을 해놨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또 일부 일탈 행위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급하게 재한국학교 교육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정당하게 국고에 지원받을 수 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지원 법률 31조랑 33조에는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둔 국고 지원을 명시를 해둔 걸로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각 학교별로 예산은 필요한데 그 정해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교육부의 이제 불용 예산이라고 그러죠. 네. 남는 예산. 다른 부서에서 남는 예산을 제 한국학교에다가 얻어다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32개 한국학교에 연간 60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를 이제 교육부에서 불용 예산을 활용한 거죠. 어떤 이제 그런 혜택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통과됨으로써 학생 수 대비 계산을 합니다. 운영비. 우선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겠죠. 특히 이제 어려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습니다. 자제분들이. 특히 이제 한배 가족들이 사실 우리보다 좀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약한 베트남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국적 애들이 눈치 공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제 교육부 차관이 국회에서 잠시 저희하고 한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1차적으로 50% 정도 지원을 하고 또 1,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확대해 나가자 이런 안을 교육부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의 애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정부로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50%입니다. 그리고 교민들이나 또 학교 여유금을 가지고서 50%를 부담해야만이 사실은 신축이나 교사 수리나 이런 비용을 쓸 수 있었던 것을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에서 재국민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정부 부담을 70% 또 우리 학교 부담을 30% 이런 식으로 점점 폭을 늘려나가면서 나중에는 100%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회가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당 민주당 쪽에는 일부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저는 또 이제 현재 야당이죠. 뭐 교육위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 개별 접촉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사실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혹시 뭐 다른 10년 동안 좀 노력을 하신 부분 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현장에서 이사장을 할 때 한배 가족들의 한국 학교에 진입의 어려움, 돈이죠. 학비를 낼 수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는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원래 베트남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러 들어왔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한국학교 이사장,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 회장 하면서 가장 학교에 대한 애착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공부하는 애들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제 국민으로서 제가 또 우리 베트남 교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법안 같은 내용들을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환경의 애들을 위해서 정부로서 받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성취를 하는데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